안녕하세요. 교대법변 박상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로펌에서 진행하는 사건들이 기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바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를 구하려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의 사연, 일전에도 여러 영상을 통해서 그 각 사연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주요 일간지에 소개되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전달책들을 모집하는 과정은 갈수록 어때요? 치밀해지고 있죠. 다른 합법적인 아르바이트와 마찬가지로 알바 천국이나 벼룩시장에 공고 모집을 하기 때문에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해당 공고가 보이스피싱인지 구별하기조차도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정식 면접 자리까지 만들어서 합법적인 일자리인 척 가장하기도 하죠. 버젓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희 의뢰인 중에 한 분은 정식으로 면접까지 봤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당연히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고수익 일당을 받다가 정신 차려보면 불사 어느 순간 보이스피싱 공모 사기범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는 취준생 10명 중에 6명이 사실상 구직을 포기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이 첨단 속에서 작은 알바자리라도 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구직을 위해 노력하던 청년들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도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이들을 마치 보이스피싱 주범들과 공모해서 계획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경우가 여러분 매우 많습니다. 우리 로펌 관련된 사건 해당 기사에서도 어떻게 보세요. 악성 댓글이 엄청 많죠. 보이스피싱 업체에 이용당한 청년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댓글들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이 시점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그러한 비난이 여러분 적절한 것일까요? 돈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왜 속았냐는 비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스피싱 업체에 이용당하고 범죄자로 몰리게 된 청년들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는 걸 왜 알아채지 못했냐고 비난하는 것은 그럼 어땠습니까? 적절치 못한 태도 아닌가요? 물론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주범이나 전달책이나 똑같은 범죄자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청년들 역시 보이스피싱 주범들의 범죄 계획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한 피해자라는 사실이죠. 특히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용된 청년들은 대부분 생계가 급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눈앞에 고수익 알바라는 미끼를 흔들어게 되게 되면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리 분별을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정작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잡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전달책만 엄벌에 처하는 것은 본말 전도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는 해야겠는데 주범을 잡을 방법은 없으니까 전달책을 처벌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요? 단지 사기꾼들에게 속았다는 죄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고 그에게 손해배상금까지 또 안게 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느끼는 게 좀 많거든요. 정말 억울한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대법변은 이 같은 억울한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를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가 조금씩 바뀌어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대법변이었습니다.